이재명 대표는 여러분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알기 때문에 그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 보니까 정치적 방어막을 쳐갖고 자기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증거 없다는데. 제가 7개월 전에 아시아투데이 방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천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올 추석을 전후로 한, 즉 양력 9월에서 음력 8월, 양력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가 이재명 당대표의 최대 인생 고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이 분열로 가게 되는, 가속화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7개월 전에 이 아시아투데이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제가 또 대구신문에서 칼럼을 쓰고 있는데 8월 2일 날 이재명 대표의 천운이 지금 사면 초과의 형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신문 지면상으로 연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올해 천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시청자분과 신문 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예상이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회 체포 동의안이 예상을 더했고 부결이 아니라 가결이 됨으로써 단 148표에 가가 되는데 한 표 더 늘어난 149표로 가결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말을 대국민 선언을 했죠. 그리고 또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당대표 국회 연설에서도 아주 공언을 했죠. 불체포 특권을 검찰에 공정하지 않는 수사에도 자기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올 때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 고사성어를 따서 이야기하면 우리 중국의 초안지 있죠. 유방과 항우가 붙었던 초안지,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약 5년간 한나라를 세운 항고조 유방과 초나라의 초패왕인 항우가 붙었을 때 유방의 대장군이었던 한신 장군이 항우를 몰아붙여가지고 그 전략이 뭐였느냐, 동서남북에 초나라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 초나라 노래가 그래 슬펐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이 오셨을 겁니다. 사면이 초가를 부르니까, 슬픈 초가를 부르니까 항우를 따랐던 그 수십만 명의 초군들이 뿔뿔이 흩어지 갖고 남는 병력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항우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사면초가였는데, 바로 이재명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가결은 여러분 알다시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기가 부결로 거의 될 것 같았는데 하루 전날 이재명 대표가 그 2,000자에 가까운 체포 동의안을 직접 부결을 지켜달라고 공언함으로써 대국민 약속을 평소의 습성대로 과감하게 깨고 말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우리 2월 달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그때 말이 다릅니다.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편인이라 합니다. 치우칠 편자, 새기는 자, 편인 과다격 사주의 특성들이 그렇습니다. 역시 아니라 다를까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정상적인 스케줄이고 당 지도자다 이라면 나에게 가결을 시켜달라 이래놓고 대국민이 선전해놓고 모르게 자기 당 국회의원들에게 물밑 작업으로 부결을 시켜야 뭔가 모양새가 되는데, 그 예상을 띄웠고 부결을 시켜달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 말도 띄웠고, 그리고 그것도 또 의총에서도 국회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이야기해놓고 말이죠. 이제 똥줄 타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작게는 29명, 많게는 무효표와 그 다음에 기권표를 따지면 총 한 40명 정도가 말이죠, 이재명을 불신임한 거죠. 그래갖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에서는 이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의 뭐 수준이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나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에서 하고 있는 거의 전체주의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보는 우시는 게 사실 양심적이고 소신 투표를 한, 이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헌법기관이잖아요.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를 가진 분들이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그 소신 발언한 사람들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했다고 보고, 무조건 당의 대세를 거슬릴 때가 그 사람들을 반역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말 반민주적인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내일이 아주 심각한 일이 있죠.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이제 칼자루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판사에 의해서 영장 전담 판사에서 이번에 구속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는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만약에 뭐 이때까지 그 유창훈 판사는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 성향이 강하신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판한 것을 보니까 구속한 거하고 기각한 것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특히 이제 검찰 입장에서부터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증거인멸에 관한 것들은 거의 다 구속을 많이 시킨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게 또 기각이 많았는데, 주로 뭐 여러 가지 기각한 사건들이 보면 많았는데, 그것도 보면 거의 그 막상막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투표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명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데이터 한번 올려줘 볼래요? 제가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네이버에 유동학을 치면요, 리얼로 제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댓글을 보면 제 이름을 동그라미 U자를 쓰면 안 됩니다. 리얼로 버들유가거든요. 제가 본이 전주 유가인데, 리얼로 류동학 치면 대구신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명과 미래운이래 갖고 8월 2일 날 칼럼 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유동학 치시면 이재명 대표의 칼럼을 내가 써놓은 게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같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8월 2일 날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표의 천운이 사면초가 행국으로 가고 있다. 그의 천운은 이번 9월 이후 올해가 개묘년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 사주 자체가 개묘생입니다. 개묘생. 사주 자체가 개묘생이에요. 개묘년에 신유월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겨울에 임동초 같은 아주 야무진 을목 사주가 뿌리를 강하게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을목이라는 글자는 말이죠, 신금이라는 이 간지상으로 개묘년에 9월 6일부터 한 달간은 신유월이래 가지고,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 쉽게 하면 잡목이나 나무를 가위로 자르는 가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나를 막 공격에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명리학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평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도 이 평관이라는 글자가 나를 100% 강압적으로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질병도 되고, 그 다음에 공권력의 공격이 되고, 하여튼 외부가 나를 꼼짝 못하도록 공격에 들어오는 글자예요. 그래서 하도 무섭게 해갖고 명리학에서는 이 평관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보면 칠살이랍니다. 살을 동반한다 이 말이죠. 그런 운이 오기 때문에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평관운은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들이 본인을 강제적으로 공격하고 전환시키는 것으로 직업적인 변화와 자리의 변화 등 급격한 환경적인 변동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편관운이라는 것은 심하면 사망, 그 다음에 질병을 동반하고 외부의 침입과 공권력의 공격을 받는 운이다 말이죠. 예? 그럼 그건 뭐냐? 결국 우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문제, 그 다음에 또 위증 문제 등이 이 검찰의 그의 소환이 바로 이 편관운에 해당되어 그의 대표주의가 외로 위태롭게 보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편관운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바로 8월 30일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들어 누워붙죠. 자,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특유의 돌파력이죠. 그게 원래 무슨 운이냐면 이게 을목이라는 사주는 개묘년이 오면 명리학으로 현실의 궤도를 정상적인 삶의 사이클을 벗어나는 편인운이 접어들었거든요. 이 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명리학에서 정상 궤도를 달리는 것은 정인이라 하고, 그리고 평소같이 아주 그 낙천적이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명리학에서 식신운이라 합니다. 이 식신, 먹는 거, 자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것을 다 해결하는 게 식신인데, 이 식신을 극하는 글자를 편인운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편인도 좋은 뜻이 있고 부정적인 뜻이 있는데, 이거는 명리를 공부를 많이 해야 알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사주가 우리 그 도표를 보시면 이분은 편인과달해가, 여러분 그 도표를 보면 화면을 보시면 시커멓게 나온 글자가 편인이 달하고 띠하고 시에 이렇게 편인이 많게 있는데, 태어난 달은 다른 글자의 3배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연에 있는 개미연의 시커먼 편인은 1.6배가 되고, 저 시에 있는 개미시의 편인은 플러스 20점이 돼가지고, 이 물이라는 글자가, 시커먼 글자가 편인이 총 몇 점이냐, 숫자는 3개지만 점수로 따지면 플러스 66점이나 되기 때문에 편인이 너무 많아요. 편인이 많은데 운에서 원래 또 개묘년이 왔단 말이에요. 마침 이재명 당대표가 편인년이 왔거든요. 개묘년인데 또 개묘년이 왔다는 것은, 편인이 많은데 편인이 왔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을 명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기피한다 해갖고 기신운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이 당대표로서 어떤 실행을 하면서 이 1년 6개월간 방탄을, 국회를 완전히 방탄 국회를 만들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자체를 자기네 개인의 방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대선이 끝나자마자 예상을 딛고, 보통 대선이 끝나면 이때까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역대 그 대권 후보자들은 뭐 유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물러나가서 한 1년 동안 정치 휴식기를 걷다가 다시 정치를 복귀해갖고 가는데, 이재명 대표는 예상을 띄웠고 말이죠. 대권이 지자마자 바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자기하고 전혀 연고가 없던, 여러분 알다시피 송트남,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있는 인천 계양기에 갖고 성남을 버리고 계양에 출마해갖고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을 그 송영길이가 지원하에, 그 계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진보의 성지 아닙니까? 뺏긴 적이 없죠, 진보가. 거기 아주 쉽게 어떻게 송영길 씨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양해를 구해가 송영길 씨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고 자기는 인천 계양하고 당선됐죠.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이재명 대표는 여러분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변호사입니다. 중앙대 법대를 나가고 변호사로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하면서 지금 현재 막강한 제1야당의 당대표를 하면서 순전히 자기 개인의 방탄을 하기, 자기가 원래 죄진 사람은요, 검찰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많이 하는 게, 당사자가 최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고사에 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뇌물을 묻은 사람을 주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받을 수 없다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뇌물 준 사람이 알고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게 사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사자 이재명 대표가 제일 많이 알아요.
변호사가 아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는 그냥 법률적으로 조언을 하면 되는 사람이고요. 검사가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알기 때문에 그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 보니까 정치적 방어막을 쳐갖고 자기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증거 없다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핵이 되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는 사람이 무려 21명이나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쉽게 하면 우리가 빵을 먹는데 안꼬를 빼고 껍데기에 구속이 되고 안꼬 되는 그 이재명이가 구속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들은 백현동이나 성남 FC나 대장동이나 또 위례라든지 또 뭐 성남 FC 앞으로 있을 정자동 그 호텔 문제라든지 또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후원금 쪼개기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제가 현재매도 아마 9개예요. 중대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잡사범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잡사범이 아니고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했죠. 이재명 대표는 잡사범이 아니고 중대범위 혐의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대범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도 위중교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라든지 뭐 천준호 같은 분들이 그 이하영 씨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위중교사를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뭐 지금 대북 송금 문제에서도 위중교사 문제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아마 유창훈 판사가요, 구속한 사유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뭐냐, 바로 증거인멸 사유로 구속이 가장 많이 됐다. 바로 이 포인트를 검찰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법원에서 검찰이 이 증거인멸에 관한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가지고 이재명 중대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날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건도, 그럼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 헌정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무수한 그 국무총리 해임안이 뭐 9번인가 이래 있었는데 유일하게 가결된 사건이 이번에 사건이 같은 날 있었죠. 그리고 또 검사를 탄핵한 사건도 3건이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거나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임안이 가결된 거하고 검사가 가결된 건 헌정사 최초입니다.